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기용 부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과연 누굴까 하면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고요. 그 경선 자금에 쓰였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관련했을 때 김용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어떻게 보면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여기에 다 관련되는 그 공통 부모는 이재명 대표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누구를 보고 돈을 줬을까, 누구를 보고 인허가를 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보면 이거는 소설이다, 혹은 이 사람은 측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어떤 기소 차원의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점점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계현 대변인, 이게 지금 3인방입니다. 성남시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이재명, 유동규,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3인방이 이제 핵심 이재명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놓고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뭐 오락가락한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지금 1, 2심 재판부가 사실상 다 인정해 준 것 같거든요. 당시 이제 대장동 사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본인이 그중 일부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줬고, 이 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다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김용 전 부원장 등과 관련된 사건들의 유죄 입증의 증거로 대부분 쓰여지는 게 유동규 등의 진술입니다. 근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이여서 진술만으로 유죄 입증이 맞춰질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관련된 정황 증거라든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사건들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무죄 입증을 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거 배척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은 신빙성을 인정받아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판결 이후에서 그게 어떻게 조작됐고 감정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단 한 번 어떤 특정 시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그 시간 전후 사정 때 이동 경로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쯤에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더라도 이동 시간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자택에 있는 걸로 확인되는 이 구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전화가 2개 있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한쪽만 보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도 있었는데, 그 김용 부원장의 주장은 실제 그걸 이동했다는 다른 어떤 정황들도 제시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2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를 배제하고 채택했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이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실제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들에선 과연 이제 유동규 전 이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다른 사건에선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일부 무죄 나오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100으로 놓고 모든 사건들이 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역시 다 진행되고 있고, 핵심 증거는 유동규 본부장 등의 증언입니다. 진술입니다. 이제 그 진술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탄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증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이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30번 나온다는 엄청 거 많이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기소는 안 됐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도 인정했잖아요. 자신의 분신이라고. 분신한 사람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받았는데 이제 두 번 이제 뇌물죄는 성남시 의회에서 시의원할 때 받은 거고요. 네. 나머지 6억 원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총괄 본부장을 하면서 받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어디 쓰였는지 이제 판결은 이미 받은 걸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누가 관여돼 있어요? 유동규가 관여돼 있는데 네.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한 번도 재판에서 배척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은 유동규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네.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의 진술을 다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재판에서도 유동규의 진술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인정이 되면 이 대표에 대한 죄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김용전 부원장은 선거 총괄이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이 인정한 자신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그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재판문의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이름 130차례나 나오고요. 경선 자금이라는 단어도 28차례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관성이 깊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다만 판결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책임자는 김용이 아닌 성남시가 적시되어 있었다. 뭐 이런 글귀도 나오는데요. 화면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결정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판결문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50장 분량의 판결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130회나 언급이 되고 경선 자금이란 단어도 2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거 자금으로 활용됐다라는 부분도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하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여전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경선 비용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이것이 정말 경선 비용이라면 그 김용 전 부원장이 경선 과정 중에 얼마만큼의 지출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런 구체적인 지출 구조라든가 지출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네. 이것조차도 경선 비용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경선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경선 비용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지금 확정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아꼈던 그런 분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전 부원장이 했던 모든 행위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전혀 그런 부분은 판단받지 않았다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무죄를 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런 진술들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모두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고 거짓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이제 최측근들 전부 다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이재명만 본인만 떳떳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이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입장이 좀 나오기를 저희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답을 할지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